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작물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 남은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여기 5번에서 나와 있는 작물특정 그리고 시설 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 지금 여기부터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이제 이 인삼이랑 해가림 시설 이 두 가지의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고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뭐가 되는지 지금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인삼 파트는 인삼이 보험의 목적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삼을 재배하는 시설이죠. 해가림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거 지금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장 보시면은 이 인삼 손해보장도 보통 약관으로 보장을 하고 이 해가림 시설의 보장도 보통 약관으로 지금 보장을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보험금 지급 사유랑 보험금 계산 공식 그리고 이 보험금 계산 공식을 활용해서 지급 금액을 구하는 파트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인삼 작물의 보험금 지급 사유 보시면은 특이한 내용 없죠? 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는 인삼 손해보장 보험금 지급을 할 거고요. 자, 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가피자로 구한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인삼의 보험금 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특이점은 뭐냐? 인삼의 피해율 구할 때 평수 및 평이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바로 아래 당구장 보시면은 인삼의 피해율 구하는 공식 나와 있어요. 인삼의 피해율은 1 마이너스 수확량을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값을 빼주고 이 값에다가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피해율인데 특이하니까 이 피해율 잘 봐두시고요. 나중에 문제에서 같이 살펴볼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2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지급보험금은 기발생 지급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자, 이것도 별표 한 개 해둘게요.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2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기발생 지급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보험의 목적이 해가림 시설일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사유 어떻게 되냐? 자,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요. 이러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할 거고요. 자, 보험금 계산 공식 보면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먼저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 가액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과 같거나 보험 가입 금액이 클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을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케이스 보험 가입 금액이 큰 경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이랑 같거나 큰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줄 거예요. 근데 한도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한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은 그러나 나와 있죠.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때,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클 때는 더 작은 금액인 뭘 한도로 해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다. 되셨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초과 보험일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한도로 지금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4번. 이번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은 케이스예요. 자, 이럴 때는 보험 가입금을 한도로 어떻게 보상해요? 비례 보상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금의 구조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인데 여기에 비례 보상을 할 거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눈 값을 곱해줘야 비례 보상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손해액이 뭐냐?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가액을 우리는 손해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내용이 지금 딱 읽을 때는 이게 뭔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이래서 당연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인삼이랑 해가림시설은 보험금 계산하는 공식이 조금 특이하다. 인삼은 가피자로 하지만 피의율이 조금 특이하다. 그리고 2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발생 지급 보험금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두 번째 케이스, 이 해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 가액을 비교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하는 구조가 달라지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한다. 두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을 수 있죠. 한마디로 이때는 일부 보험인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 보상 들어간다. 아, 당연한 얘기지. 이제 한마디로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만큼만 이제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구나. 요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은 어려운 내용 없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바짝물에 자기 부담 비율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같이 보시면은 이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거에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손해가 당연히 났겠죠. 이럴 때 자기 부담 비율이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비율로 자기 부담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 당연한 내용이구나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자기 부담 비율 이내의 사고는 계약자 너가 그냥 책임져라.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보시면은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자기 부담 비율 얘네는 어떻게 되냐? 자,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자기 부담 비율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콩, 파차, 마양, 고옥, 그 다음에 감자는 3개죠. 감, 콩, 파, 양배추. 얘네가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인데, 얘네들의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냐? 자, 얘네들은 10%부터 40%까지 10, 15, 20, 30, 40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하겠죠. 양배추는 15, 20, 30, 40%. 한마디로 양배추는 10%가 없구나. 근데 원래 양배추는 15%도 없었는데 이 15%가 9회차 개정되면서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배추는 15, 20, 30, 40%다. 그리고 팥은 20, 30,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얘네 둘은 왜 그러냐 하면은 얘네들은 시범 사업이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일단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학 감소 보장 자기 부담 비율 적용 기준 얘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 10%형이랑 15%형 얘네들은 계약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지 10%냐 15%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10% 보시면은 최근 3년간 연속이에요.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고요. 25%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0, 30, 40은 제한 없다 되어 있죠. 한마디로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생산비 보장 방식 자기 부담 비율 나와 있는데, 이 생산비 보장 방식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뭐가 있냐? 자, 단, 당근, 배무, 시파, 메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10%랑 15%가 없다고 했어요. 10%랑 15%가 없고 20, 30, 40%만 있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 방식은 20, 30, 40만 있다. 얘가 중요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 자기 부담 비율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고추랑 브로콜리 얘네들 중요하다고 했죠. 자, 얘네들은 20, 30, 40%가 아니고 이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바로 아래 보시면은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5%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이 3%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를 잘 봐두셔야 되는데 바로 아래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3%용 보시면은 위에서 본 거랑 동일해요. 최근 2년간 연속으로 가입해야 돼요. 네, 그리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계약자만 나 3%형 가입할래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5%형은 제한이 없어요. 그냥 가입을 원하는 계약자 누구나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기 부담금 나와요. 이 해가림 시설의 자기 부담금 중요한데요. 얘네들은 지금 최소, 최대 적용을 받습니다. 자, 시설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이 해가림 시설의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할 거예요. 근데 최소 금액 있어요. 최소 1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자기 부담금이. 그리고 최대 100만 원 이하가 된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아래 교재 같이 읽어보시자면은 최소 자기 부담금 10만 원 그리고 최대 자기 부담금 100만 원 범위 안에서 보험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자기부담금은 1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해가림 시설이에요. 그리고 손해액이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손해액이 90만 원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해가림 시설인데 손해액을 책정을 해봤더니 액이 1,1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각각의 자기 부담금은 얼마가 되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손해액이 9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해가림 시설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부담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90만 원이 10%니까 자기부담금은 9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1,100만 원이 손해액이 났어요. 근데 1,100만 원의 10%가 자기부담금이라고 했죠. 이러한 경우에는 11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되냐?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자기부담금 9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최소 자기부담금 얼마예요? 최소 10만 원이래요. 그리고 최대는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9만 원은 이 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최소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손해액 1,100만 원의 10%면은 11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되지만 이 해가림 시설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최대 자기부담금은 100만 원. 요 한도 적용을 받죠. 그래서 110만 원이 됐지만 한도 적용을 받아서 이 케이스에는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이 된다. 요렇게 적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표준 수확량이 뭐냐? 우리 앞에서 많이 살펴봤죠? 표준 수확량은 과거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지역별, 그 각자의 경작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가능한 수확량이 우리는 표준적인 표준 수확량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은 뭐냐? 자, 평년 수확량은 이제 평년 수준의 영농 활동을 하고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 그러니까 평년 수준과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평년 수확량의 용도는 뭐냐? 이 답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평년 수확량은 왜 구하냐?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할 거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이 감수량을 산정해야 되죠. 이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 평년 수확량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을 알아야 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 평년 수확량은 농지, 한마디로 과수원 단위로 산출하죠. 그리고 가입 연도 직전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실제 수확량이랑 표준 수확량을 사용해서 가입한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서 이 평년 수확량을 산출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산출 방법 어떻게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냐? 그 가입 이력 여부로 지금 구분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처음 신규로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활용할 자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준 수확량 100%가 평년 수확량이 될 거야. 대충 이렇게 예상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최근 5년 이내에 계약자가 가입을 했던 기록이 있네. 이러면은 이 계약자의 농지에서 예상 가능한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산출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 어떻게 지금 산출할 거야? 아래 있는 이 표의 내용대로 산출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평년 수확량은 이 공식으로 산출할 거고, 이 과거 수확량은 이렇게 산출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내용 보시면은 지금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뭐 과수 사종이나 논작물에서 이 비슷한 내용 살펴봤죠. 그러니까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당구장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자,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하는 연도에 표준 수확량의 130% 초과할 수 없구나. 그리고 옥수수량, 사료용 옥수수 등 생산비 보장 방식 품목은 제외되는구나. 요거 하나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과거 수확량 어떻게 산출하냐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커요.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 수확량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평년 수확량의 50%가 조사 수확량보다 크네. 이런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의 50%로 사용할 거야. 그리고 사고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 수확량 값을 적용을 하고, 사고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1.1배랑 평년 수확량의 1.1배를 비교해서 큰 값을 우리는 과거 수확량으로 적용할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밭작물 평년 수확량 구하는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영상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달거나 아니면 제가 여유가 되면은 이 해당 강의의 추가 특강으로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래 내용 바로 볼게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가입 수확량 나와 있는데요. 이 가입 수확량이란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이다. 그리고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누가 결정해요? 계약자가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아래 당구장이 조금 특이하죠. 기본적으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하는데요. 옥수수의 경우에는 이제 50에서 100이 아니고 80에서 13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옥수수의 표준 수확량은 품종별, 지역별 표준 수확량에 제식 시기 지수를 곱해서 옥수수의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밭작물 나머지 내용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예시설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